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죽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 외치고 싶은 단 하나의 말이 있나요? 거창한 구호나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만의 목소리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동안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은 늘 다른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SNS 피드에서 본 누군가의 의견, 유튜브 영상에서 들은 전문가의 주장, 뉴스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의 지식에 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자신만의 깊은 생각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의 홍수 속 지혜의 가뭄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소음의 시대에 진짜 나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답은 세 가지 단어로 압축됩니다. 읽고 쓰고 창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경계를 넘어 읽어라.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예요. 히틀러도 독서광이었고 스탈린도 엄청난 독서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책을 통해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고 왜곡된 신념을 정당화했어요. 이게 바로 닫힌 독서입니다. 진정한 독서는 정반대예요. 내 경계를 허물고 나와 다른 생각과 대화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열린 행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린 독서를 할 수 있을까요? 독서의 권위자 모티머 애들러는 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세 단계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개관 독서. 전체를 훑어보며 책의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목차를 보고 서문과 결론을 먼저 읽으면서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분석 독서. 내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읽으며 저자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합 독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하며 읽고 자신만의 관점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죠. 책을 씹고 소화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소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이에요. 책의 밑줄을 긋고 여백의 질문을 던지고 포스트잇을 붙이는 행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밑줄을 그을 때 여러분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가 아닌가? 이게 내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 이 과정 자체가 비판적 사고예요. 그리고 특히 감동적인 순간이 있어요. 몇 년 후 같은 책을 다시 펼쳤을 때 과거의 내가 그은 밑줄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밑줄은 지금의 나에게 여전히 중요하지만 어떤 밑줄은 내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성장의 증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도적으로 낯선 책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이라면 불교 서적을, 문학을 좋아한다면, 과학 서적을, 고전만 읽었다면 현대 작품을,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는 순간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챕터 2 생각하기 위해 써라.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글쓰기.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머릿속에 완성된 생각이 있고 그걸 종이에 옮기는 거라고요. 하지만 작가 윌리엄 진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는 배우기 위해 쓴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생각을 형성하고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말로 할 때는 그럴듯하게 들렸던 생각이 막상 글로 쓰려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논리가 안 맞고 모순투성이고 결론이 안 나고. 이게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들켜내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글쓰기가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충격이나 괴로운 감정을 글로 쓰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의 무질서한 감정들이 손끝으로 흘러나와 객관적인 문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성찰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하나의 핵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화가 났다. 이게 말하기예요. 추상적이고 밋밋하죠. 대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녀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다. 혹은 그녀의 눈이 분노로 번득였다. 느낌이 다르죠? 독자가 직접 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책 기법이 아닙니다. 화가 났다는 추상적인 꼬리표에서 관자놀이의 핏줄이라는 구체적 관찰로 생각을 밀어붙이는 과정 자체가 정신적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쓸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이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독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고 자체가 점점 더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챕터 3 연결하고 창조하라.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창조. 창조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경제학자 파레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디어란 오래된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화경을 떠올려 보세요. 만화경 안에는 생유리 조각들이 들어있죠. 똑같은 조각들인데 만화경을 돌릴 때마다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나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생유리 조각이 많을수록 더 풍부하고 놀라운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평소에는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뇌의 아주 먼 영역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천재만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적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통합할 때 발현되는 보편적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하고 창조할 수 있을까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용으로 대화하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 문맥과 교차시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개념이 여러분의 글 속에서 연결될 때 독자는 머릿속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쾌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파고들기.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만약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런 질문들이 기존의 사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구조화로 논증하기. 여러 주장과 근거들을 시각적으로 조직하다 보면 기존 연구자들이 미처 다루지 않았던 빠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정보들을 자신만의 논리로 재배열하는 과정에서 독창성이 탄생하는 거예요. 창조란 결국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여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클로징, 당신의 목소리로 외쳐라. 자, 여기까지가 읽기 쓰기 창조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전국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으며 위대한 영웅이 아닌 절망과 불안 속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 이순신과 마주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방대한 독서와 기록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문 체계를 세웠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텍스트와의 치열한 만남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는 작은 성취, 하루의 감정을 일기장에 기록하는 소박한 행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노력. 이 작은 시도들이 쌓여 여러분 내면에 힘을 채울 거예요. 그 힘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 여러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면의 속삭임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여러분만의 고유한 외침이 되어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닿는 희망의 메아리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외치세요. 침묵하던 세상이 비로소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